강남역 근처 허름한 원룸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두 명의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은 3층 계단을 올라 302호 문을 거칠게 두드렸어요. 한지우 씨 계시죠? 문 여세요. 안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더 크게 문을 두드렸어요. 결국 문이 열리고 28살 한지우가 창백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5억 원, 언제 갚으실 건가요? 키 큰 남자가 빨간 봉투를 지우에게 내밀었어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독촉장에는 최종 통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다음 주까지 못 갚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남자들은 차갑게 말을 던지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우는 힘없이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도박으로 날린 빚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떨어졌어요. 보증을 서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지우는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병째 마셨어요. 쓰디 쓴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작은 원룸 안에서 지우의 한숨만 길게 이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압구정동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이 카페는 부유층 손님들로 항상 붐볐어요. 지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에 섰습니다. 오전 11시쯤 검은색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지우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한지우 씨 맞으시죠?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봤어요. 저를 어떻게...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말하며 VIP 라운지를 가리켰어요. 지우는 매니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조용한 라운지에 앉자 남자는 자신을 정우진이라고 소개했어요. 제 고용주께서 한지우 씨에게 제안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정우진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계약 결혼 제안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계약 결혼이요? 네, 1년 계약입니다. 계약금은 5억 원 즉시 지급됩니다. 정우진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지우는 계약서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월 생활비 1천만 원, 고급 주택 제공, 모든 생활비 지원이라는 조건이 적혀 있었어요. 고용주께서는 강민준 씨입니다. 강상그룹 부회장이시죠? 왜 저를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민준 씨께서는 무정자증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결혼한 것처럼 보여야 하는 사정이 있으시죠. 지우는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48시간 드리겠습니다.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진은 명함 한 장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저녁 지우는 친구 최은혜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은혜는 변호사답게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지우야, 이거 좀 이상한데? 뭐가? 은혜는 계약서 중간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제7조 매일 밤 동침 의무라니. 무정자증이면 왜 이런 조항이 필요하지?
지우도 그 부분이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5억이라는 돈은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은혜야, 난 이 돈이 필요해. 은혜는 친구의 다급한 눈빛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해봐. 지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지우는 결심을 굳혔어요. 강상그룹 본사 앞에 선 지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60층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어요. 정우진이 나와서 지우를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최상층 회장실로 직행했어요. 넓은 회장실 한가운데 한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지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완벽한 이목구비에 차갑게 빛나는 회색 눈동자, 흑발이 인상적인 남자였어요. 강민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냉정했습니다. 지우는 겨우 인사를 했어요. 민주는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를 가리켰습니다. 계약 조건은 모두 확인하셨죠? 1년 후 깔끔하게 끝냅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민주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먼저 계약서에 서명을 했어요. 이제 지우의 차례였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사인을 하는 순간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어요. 5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봤어요. 내일부터 한남동 펜트하우스로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지우의 계약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우는 짐을 싸서 한남동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원룸 앞에 도착했어요. 운전석에서 50대 남자가 내려 지우에게 인사했습니다. 이 기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부인님 모시겠습니다. 지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차는 한강을 따라 달려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펜트하우스는 30층 건물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현관이 나타났습니다. 60대 여성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지우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부인님. 김 여사라고 합니다. 지우는 부인님이라는 호칭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김 여사는 지우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거실은 지우의 원룸 10개는 될 만큼 넓었습니다. 주방에서 40대 남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어요. 박 셰프입니다. 식사 준비는 제가 맡고 있습니다. 지우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김 여사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가리켰어요. 부인님 방은 안방입니다. 짐은 제가 정리해드리죠. 지우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 호텔 스위트룸 같은 공간이 펼쳐졌어요. 킹사이즈 침대가 방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저녁 8시가 되자 현관에서 신발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 정확히 8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여사가 재킷을 받아들었어요. 저녁 준비되었습니다. 박 셰프가 긴 식탁에 요리를 차려놓았습니다. 민주는 식탁 한쪽 끝에 앉았어요. 지우는 반대편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3미터는 되어 보였어요.
식사 내내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포크와 나이프가 접시에 닿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지우는 음식 맛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식사를 마쳤어요. 그가 냅킨으로 입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식사 끝나면 위로 오시죠. 민주는 그 말만 남기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계약서 제7조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매일 밤 동치무이무. 지우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안방 문이 열려 있었어요. 민준이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계약서 제7조 기억하시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감정했습니다. 임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정자증이니까요. 지우는 그 말에 조금 안심했어요. 그래, 어차피 아이는 생기지 않아. 이것도 계약의 일부야. 지우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침대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지우는 눈을 꽉 감았어요. 모든 게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지우는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 새벽 2시 휴대폰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우는 눈을 비비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은행 앱 알림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1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황급히 앱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송금인은 분명 강민준이었어요. 입금 시간은 자정 정각 12시 0분 0초였습니다. 메모란은 비어 있었어요. 지우는 옆에 누운 민준을 흔들었습니다. 저기, 이게 무슨 돈이에요? 민준은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1억 원? 왜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우는 한참을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잠들 수가 없었어요. 아침 7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준이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지우는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어젯밤에 아침은 거르셔도 됩니다. 전 출근합니다. 민준은 지우의 말을 끊고 방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김 여사가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부인님,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지우는 1층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혼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김 여사가 차를 따라 주었어요. 김 여사님, 민준 씨는 항상 저렇게 일찍 출근하나요? 네, 주인님은 규칙적이십니다. 아침 7시 출근, 저녁 8시 귀가죠.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떤 분이세요? 김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죄송하지만 주인님 사생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하루 종일 지우는 펜트하우스를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2층 끝에 있는 서재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김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그곳은 주인님의 서재입니다. 부인님도 출입하시면 안 됩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어요. 오후 내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가까워지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확히 8시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저녁 식사가 이어졌어요. 식탁 양끝에 앉아 말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민준이 냅킨을 내려놓았어요. 어제 1억 원 입금된 거 그게. 지우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민준이 지우를 바라봤어요. 회색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지우는 그 시선에 얼어붙었어요. 계약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민준은 그 말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민준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도 어제와 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그리고 자정, 또다시 1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매일 밤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저녁 8시 민준의 귀가 말없는 저녁 식사, 그리고 안방에서의 시간. 자정이 되면 어김없이 1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지우는 매일 아침 은행 앱을 확인했어요. 통장 잔액이 1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던 숫자가 이제는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기쁨 대신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이 돈은 뭐지? 왜 매일 밤마다? 지우는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어느 날 오후 지우는 최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혜야, 나 좀 만나줄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분 후 지우는 은혜의 법률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2주 동안 19억이라고? 은혜가 눈을 크게 떴어요. 지우는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보여줬습니다. 은혜는 입금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매일 자정 정각, 정확히 1억씩. 이거 뭔가 이상해. 나도 알아. 그래서 무서운 거야.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혜는 노트북을 꺼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강민준에 대해 조사해 볼게. 시간 좀 줘.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후 은혜가 지우를 다시 불렀어요. 찾았어. 근데 내가 알면 충격받을 수도 있어. 은혜가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강민준, 7년 전 박서연이라는 여자와 약혼했었대. 화면에는 젊은 민준과 아름다운 여성의 사진이 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한 달 전에 박서연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 지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이후로 민준은 여자 관련 스캔들이 단 한 건도 없었어. 은혜가 덧붙였어요. 7년 동안? 응, 완전히 은둔 생활이었대. 회사 일만 했다고. 지우는 박서연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박서연의 얼굴이 자신과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은혜야, 이 여자. 응, 나도 봤어. 너랑 비슷하게 생겼더라.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지우는 2층을 서성였어요. 복도 끝에 있는 서재 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문손잡이를 잡고 돌렸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부인님, 뒤에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우는 깜짝 놀라 손을 뗐습니다. 그곳은 주인님의 금지구역입니다. 김 여사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도 30년간 이 집에서 일했지만 그 방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습니다. 왜요? 뭐가 있는데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릅니다. 주인님만 아실 겁니다. 지우는 서재 문을 한참 바라보다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준이 귀가하기 전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도련님.
3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준과 닮았지만 더 부드러운 인상이었어요. 형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태경입니다. 남자가 지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어색하게 악수했어요. 민준이가 결혼했다는 소식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태경의 눈빛이 지우를 훑었어요. 지우는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동생이 7년 만에 여자를 집에 들였다니 대단하네요. 태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8시가 되자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태경을 발견한 민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형, 왜 왔어요? 동생 결혼 축하하러 왔지. 그것도 안 돼? 태경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축하는 받았으니 이제 가보시죠.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태경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문 앞에서 그가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궁금하지 않으세요? 민준이가 왜 갑자기 결혼했는지. 태경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형? 민준이 날카롭게 불렀습니다. 태경은 손을 흔들며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지우와 민준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은 달랐어요. 민준이 평소와 다른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감정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준은 거칠게 지우를 안았습니다. 평소의 기계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지우는 민준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속에서 깊은 슬픔 같은 것이 스쳤어요. 당신. 지우가 입을 열려 했지만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도 자정에 1억 원이 입금되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그것을 확인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지우는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갑자기 메스꺼움이 밀려왔습니다. 변기에 엎드려 토했어요. 한참을 토하고 나서야 진정되었습니다. 지우는 세면대에 기대어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설마.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무정자증이라고 했잖아. 설마 임신은 아니겠지?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옷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새벽 약국 앞에서 지우는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임신 테스트기 주세요. 약사가 세게들이 제품을 건넸습니다. 지우는 서둘러 약국을 나왔어요. 펜트하우스 화장실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타났어요. 지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실수였을 거야. 두 번째 검사를 했어요. 또 두 줄이었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무정자증이라면서. 눈앞이 캄캄했어요. 민준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의학적 오진이었을까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민준이 출근하자마자 집을 나섰어요. 강남역 근처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대기실에는 임산부들이 가득했어요. 지우는 번호표를 받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40대 여의사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있으셨어요? 일주일 전부터 구토를 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초음파 검사가 시작되었어요. 모니터에서 삐삐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축하드려요. 임신 8주입니다. 지우는 모니터 속 작은 점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8주요? 확실한가요? 네, 태아 심박동도 정상이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의사가 임신 확인서를 출력해 건넸습니다. 지우는 종이를 받아든 손이 떨렸어요. 무정자증은 거짓말이었어. 민준이 처음부터 자신을 속였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지우는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김 여사와 박 셰프는 1층 주방에 있었습니다. 지우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찾아야 해. 지우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먼저 복도 선반을 뒤졌습니다. 장식품들만 놓여 있었어요. 다음은 민준의 침실이었습니다. 지우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어 주머니를 하나씩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와 볼펜만 가득했어요. 지우는 침대 옆 협탁으로 갔습니다. 첫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시계와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보였습니다. 박서연의 사진이었어요. 지우는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금색 열쇠가 숨어 있었어요. 찾았다. 지우는 열쇠를 쥐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문을 밀었어요. 방 안이 보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왼쪽 벽 전체가 사진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모두 박서연의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서연, 민준과 함께 있는 서연, 바다를 바라보는 서연. 수십 장의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지우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책상으로 다가갔어요. 두꺼운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대리모 계약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우는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첫 장을 넘겼습니다. 박서연 의료 기록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난임 치료 중 난자 채취 마이너스 총 10개 냉동 보관. 보관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생식의학센터. 보관 일자 2018년 2월 14일.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우 자신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오른쪽에는 박서연의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외모 유사도 92%, 혈액형 AB형 일치, 건강 상태 양호, 경제 상황 5억 부채 마이너스 계약 가능성 높음. 지우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선택된 이유가 명확했어요. 서연을 닮았고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우는 파일을 계속 넘겼어요. 대리모 계약서 초안이라는 문서가 나왔습니다. 조항들을 읽었어요. 제1조 1회 관계당 대리모 비용 1억 원 지급. 제2조 임신 성공 시 보너스 10억 원 추가 지급. 제3조 출산 후 친권 포기 각서 작성.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정마다 입금되던 1억 원의 정체가 밝혀진 거예요. 그것은 사랑도 배려도 아니었습니다. 대리모 비용이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민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지우는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2024년 10월 1일.
서연의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내 마지막 속죄다. 2024년 10월 15일. 한지우를 찾았다. 서연과 닮았다. 그녀라면 가능할 것이다. 2024년 10월 30일. 계약이 성사되었다. 서연, 이제 내 아이를 만날 수 있어. 2024년 11월 10일. 서연의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내 마지막 속죄다. 같은 문장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어요. 민집착에 가까운 글씨체였습니다. 지우는 일기장을 떨어뜨렸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신은 그저 도구였어요. 죽은 여자의 대체품이자 아이를 낳아줄 기계였습니다. 1층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황급히 일어섰어요. 파일을 제자리에 두고 일기장도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재문을 나와 열쇠로 잠갔어요.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복도를 뛰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민준이 복도를 지나 자신의 방으로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주머니 속 열쇠를 꺼냈어요. 나중에 몰래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저녁 8시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어요. 민주는 평소처럼 무표정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지우는 한 입도 넘기기 힘들었어요. 민준을 볼 때마다 서재의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대리모 계약 프로젝트라는 글자가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포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냅킨을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위로 올라오시죠. 평소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지우는 식탁에 혼자 남아 주먹을 쥐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주머니 속 임신 확인서가 구겨졌어요. 뱃속에는 민준이 원하던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우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죽은 박서연의 아이였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거실 소파로 갔어요. 그곳에 앉아 임신 확인서를 펼쳤습니다. 임신 8주라는 글자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2층에서 민준이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확인서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민준이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왜 안 올라오십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지우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이었어요. 민준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일 모든 것을 끝낼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민준이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서재로 뛰어갔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대리모 계약서 초안을 꺼냈습니다. 임신 확인서도 함께 챙겼어요. 이 두 가지 증거면 충분했습니다. 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민준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너무 더디게 흘렀습니다. 저녁 8시 정확히 민준이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지우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거실로 들어섰어요. 지우는 손에 쥔 서류를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공중에서 펄럭이며 바닥에 흩어졌어요. 민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임신 확인서와 대리모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실래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은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만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계획했던 일입니다. 민준이 낮게 말했어요.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획이요? 나를 속인 게 계획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민준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어요. 나는 사람이에요. 도구가 아니라고요. 주먹이 다시 민준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민준은 피하지 않았어요. 지우의 주먹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무정자증도 계약 결혼도. 지우가 소리쳤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서연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우리 아이를 꼭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서연이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지우는 민준을 노려봤어요.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예요? 죽은 사람 때문에? 죄송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왜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지우가 다그쳤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겁쟁이. 지우가 비웃었어요. 진실을 말하면 당신이 거부할 게 뻔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서영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제게는 전부였습니다. 지우는 뒤로 물러섰어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그냥 도구, 대리모. 지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지우는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민준이 물었어요. 짐 싸요. 여기서 나갈 거예요. 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민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안방에서 지우는 서랍을 열어 옷을 꺼냈습니다. 가방에 하나씩 집어넣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 옷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방 밖에서 들렸어요. 민준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 듣는 감정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왜요? 아이 때문에요? 당신이 원하던 서연의 아이. 지우가 비웃으며 물었어요.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가방 지퍼를 잠갔어요. 역시 그렇군요. 나는 중요하지 않고 아이만 중요한 거죠. 지우가 가방을 들고 민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이 지우의 팔을 잡았어요. 놔주세요. 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민준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지우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놓아주지 않았어요. 제발, 가지 마십시오. 민준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민준의 눈에서 감정을 봤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당신의 집착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지우가 민준의 손을 힘껏 뿌리쳤습니다. 계약은 여기서 끝이에요. 지우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민준이 뒤따라 내려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섰어요. 김 여사와 박 셰프가
주방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한지우. 민준이 처음으로 지우의 이름을 불렀어요. 지우는 신발을 신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이름을 부르시네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우가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민준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비켜주세요. 안 됩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혔어요. 힘으로 막을 건가요? 그것도 계약에 있었나요? 지우의 비아냥거림이 날카로웠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비켜섰어요. 지우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주는 현관에 멍하니 서서 닫히는 문을 바라봤어요. 택시를 타고 지우는 최은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사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지를 받았어요. 은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은혜가 문을 열었어요. 지우야. 은혜가 놀라며 지우를 안았습니다. 지우는 은혜의 품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은혜야. 나 어떡하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혜는 지우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왔어요.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지우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대리모 계약서, 박서연의 냉동 난자, 임신 사실까지. 은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송 준비할게. 위자료랑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은혜야. 뭘?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라는 거지. 은혜가 지우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밤새 지우는 울었어요. 은혜는 옆에서 지우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지우는 잠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 진동 소리에 지우가 깼어요. 화면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가득했습니다. 모두 민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100통이 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하나 와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단 4글자였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던져버렸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나. 지우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뱃속 아이가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은혜의 법률사무소 앞에 서 있었어요. 건물 입구를 몇 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했습니다.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법무법인 정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리셉션 직원이 민첩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최은혜 변호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은혜가 나왔어요. 무슨 일로 오셨죠? 은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우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민준이 간청하듯 말했어요.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은혜가 단호하게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민주는 은혜의 팔을 붙잡았어요. 제발, 한 번만, 손 떼세요. 법적 조치 취하기 전에. 은혜가 차갑게 민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준은 힘없이 팔을 내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소를 나갔습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민주는 2층 서재로 갔어요. 벽에 가득한 박서연의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사진 액자를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진, 서연이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다시 움직여 액자를 떼어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수십 장의 사진을 모두 내렸어요. 김 여사가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인님, 박스를 좀 가져다 주십시오. 민준이 말했어요. 김 여사는 조용히 박스 여러 개를 가져왔습니다. 민준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박스에 넣었어요. 대리모 계약 파일도 함께 넣었습니다. 서연의 의료 기록,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요. 마지막으로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주는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장을 봤어요. 서연, 미안해. 이제 보내줄게. 민준이 펜으로 적었습니다. 박스를 닫고 테이프로 봉했어요. 창고에 보관해 주십시오. 김 여사가 박스들을 들고 나갔습니다. 텅 빈 서재 벽을 민주는 한참 바라봤어요. 같은 시각 은혜의 집에서 지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검진 시간이 다가왔어요. 은혜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우야, 병원 가야지. 지우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지우는 창밖을 멍하니 봤습니다. 은혜가 지우의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아질 거야. 지우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산부인과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여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태아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지난주보다 훨씬 커져 있었습니다. 태아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심박동도 정상이고 크기도 적당해요. 지우는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작은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괜찮으세요? 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지우는 눈물을 닦았어요.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지우의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시각 압구정동 카페 앞에는 민준이 서 있었어요. 새벽 6시부터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일하던 카페였어요. 민준은 카페 건너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카페에 손님이 들어찼어요. 하지만 지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어요. 민준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불이 꺼졌어요. 민준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민준은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카페 앞을 지켰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강태경이 펜트하우스를 찾아왔어요. 민준은 초췌한 모습으로 형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태경이 민준을 훑어봤어요. 면도도 하지 않은 얼굴, 구겨진 셔츠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민준이 무기력하게 물었어요. 이사회에서 난리야. 내 결혼 스캔들 때문에. 태경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바닥이야. 주가도 떨어지고. 민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이혼 처리해. 그게 회사를 위한 길이야. 태경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민준은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형?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경영권,
형이 가지십시오. 태경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소리야? 부회장직 사퇴하겠습니다. 지분도 모두 넘기죠.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미쳤어? 그게 무슨... 태경이 놀라 말했어요.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민준이 형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우와 아이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우? 그 여자 때문에 회사를 버린다고? 태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녀 때문입니다. 민준의 대답이 확고했습니다. 태경은 한참 동안 동생을 바라봤어요. 민준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보는 살아있는 눈빛이었어요. 정말 진심이냐? 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경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이사회에 보고하지. 태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널 용서할지는 모르겠다. 태경은 그 말을 남기고 나갔어요. 이틀 후 은혜의 사무실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강민준의 변호사였어요. 은혜는 봉투를 뜯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대리모 계약서 파기 확인서, 정식 이혼 합의서, 양육비 및 위자료 지급 계약서 마이너스 50억 원. 은혜는 서류를 들고 집으로 갔어요. 지우는 소파에 앉아 TV를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이거 봐. 은혜가 서류를 건넸어요. 지우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50억? 응, 위자료로는 꽤 큰 금액이야. 은혜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계속 서류를 읽었어요. 마지막 장에는 민준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포기한 거네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거 아니야? 이제 자유로워진 거잖아. 은혜가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지우는 왠지 모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나왔어요. 지우야. 은혜가 지우를 안아줬습니다. 왜 이렇게 슬프지? 지우가 울먹였어요. 당연하지. 그래도 함께 지낸 시간이 있었으니까. 은혜가 지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우는 한참을 울었어요. 일주일 후 은혜가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강민준. 걔 요새 매일 내가 일하던 카페 앞에서 기다린대.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2주째. 은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그만뒀어. 부회장직 사퇴했대.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 번쯤 만나보는 게 어때? 은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싫어.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알았어.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야. 은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준이 카페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결심을 했어요. 은혜에게 외출한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압구정동으로 향했어요. 카페가 있는 거리에 내렸습니다. 멀리서 카페 건너편 벤치가 보였어요. 민준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가로수 뒤에 숨어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지우의 가슴이 아팠어요.
민주는 카페 입구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1시간 동안 그곳에서 민준을 지켜봤어요. 민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석상처럼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지우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민준이 지우를 발견했어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5미터 거리가 있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지우.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 이러고 있어요? 지우가 차갑게 물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지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민준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에 대한 집착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민준이 고백했어요. 7년 동안 과거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죽은 사람을 놓아주지 못했어요. 그게 저의 죄였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는 민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 와서 깨달은 거예요? 늦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진실입니다. 민준이 다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서연의 대체품으로 봤습니다. 지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함께 지내면서 알았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은 서연이 아니었어요. 한지우, 그 자체였습니다. 지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언제부턴가 당신의 웃음소리가 기다려졌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궁금했고 당신의 하루가 궁금했어요. 그만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합니다, 한지우. 민준이 처음으로 고백했어요. 서연이 아닌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아이. 지우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누구의 유전자를 가졌든 상관없어요. 민준이 숨을 멈췄습니다. 내가 낳는 아이는 내 아이예요. 한지우의 아이. 지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민준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의 진짜 남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우는 무릎 꿇은 민준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지우가 입을 열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의 모든 흔적을 지우세요. 완전히.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해요. 펜트하우스가 아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민준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지우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먼저 세수부터 하고 오세요. 형편없어 보여요. 지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7년 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우와 민준은 펜트하우스를 정리했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김 여사가 눈물을 닦으며 지우에게 다가왔어요. 부인님, 행복하십시오. 감사했어요, 김 여사님. 지우가 김 여사를 안아줬습니다. 박 셰프와 이 기사도 현관에서 인사했어요. 건강한 아기 낳으세요. 네, 그럴게요. 지우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 서재 문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텅 빈 방이었습니다. 모든 과거가 치워진 공간이었어요. 민주는 문을 닫고 열쇠를 김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교회로 향했어요. 1시간쯤 달려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단독주택 앞에 차가 멈췄어요. 2층짜리 하얀색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여기에요? 지우가 집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마음에 드십니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좋아요.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함께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집 안은 아직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2층에 아기방을 만들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작은 서재를 당신 것으로 지우가 덧붙였어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서재요. 지우가 민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민준은 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민준이 처음으로 함께 가는 검진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민준은 계속 다리를 떨었어요. 긴장돼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네, 조금. 민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초음파 기계를 준비했습니다. 아버님도 처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니터가 켜지고 화면에 태아가 나타났습니다. 민준은 숨을 멈췄어요. 보세요.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손이에요.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태아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작은 손을 펼쳤다, 오므렸다 반복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움직이네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민준의 손을 잡아줬어요. 심박동 들어보실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스피커에서 빠른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쿵쿵. 규칙적이고 힘찬 소리였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이 지우의 손등에 입맞춤했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준이 물었어요. 아기에게 뭐라고 말해줄까요?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지우의 배에 손을 대었어요. 안녕, 우리 아기. 아빠야. 민준이 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좋은 아빠가 될게. 약속할게. 지우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미 좋은 아빠예요. 민준이 지우를 올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진짜 사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두 사람은 2층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기 방으로 꾸밀 공간이었습니다. 민준이 페인트 칠을 하고 지우가 색을 골랐어요. 연한 노란색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민준이 페인트를 사러 나갔습니다. 지우는 빈 방을 둘러봤어요. 곧 이곳이 아기 울음소리로 가득 찰 거였습니다.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저녁 민준이 벽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우리 가족 사진을 걸면 어떨까요? 좋아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당장은 못 걸어도
자리를 비워둬요. 민준이 벽에 못을 박았습니다. 세 개의 못이었어요. 하나는 당신, 하나는 저, 하나는 아기.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지우는 빈 못을 바라봤어요. 머지않아 그곳에 행복한 가족 사진이 걸릴 거였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겠죠?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준이 지우를 안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니까요. 지우는 민준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진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과거는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있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한여름 새벽 3시 지우가 진통을 시작했어요. 민준이 황급히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 의료진이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힘내세요. 곧 만날 수 있어요. 민준이 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우는 진통 속에서도 민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만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준은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어요. 시간이 너무 더디게 흘렀습니다. 2시간 후 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산모도, 산모는 괜찮습니까? 네, 건강하세요. 민준은 주저앉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0분 후 지우가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피곤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고생했어요. 민준이 지우의 손에 입맞춤했습니다. 우리 딸, 봤어요? 지우가 물었어요. 아직이요. 같이 보러 가요. 민준이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신생아실 앞에 두 사람이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강하은이라고 적힌 팔찌를 찬 아기를 안아왔어요. 민준과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분홍빛 피부에 까만 머리카락을 가진 아기였어요. 작은 손을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지우가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민준도 옆에서 유리창을 만졌습니다. 예뻐요. 정말 예뻐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하은, 이름 마음에 드세요? 네, 좋아요.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딸을 바라봤어요.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한 존재였습니다. 일주일 후 지우와 하은이는 퇴원했어요. 민준이 카시트에 하은이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해요. 잘하고 있어요. 지우가 옆에서 격려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민준은 거북이처럼 천천히 운전했어요. 과속방지턱만 나와도 속도를 확 줄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 거리를 1시간이나 걸려 도착했어요. 단독주택 아기방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노란색 벽에 하얀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민준이 하은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하은이가 작은 하품을 했어요. 피곤한가 봐요. 지우가 속삭였습니다. 민준과 지우는 침대 옆에 앉아 딸을 지켜봤어요. 하은이가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됐네요. 민준이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네, 그러게요. 지우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어요. 지우와 민준은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밤마다 하은이가 울면 민준이 먼저 일어났어요.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지우는 낮에 하은이를 돌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세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민준이 하은이를 안고 그림책을 읽어줬습니다. 옛날 옛적에 민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하은이는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며 방긋 웃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벽에 걸어둘 가족 사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어요. 하은이가 100일을 넘긴 날이었습니다. 민준이 하은이를 재우러 2층으로 올라갔어요. 지우는 1층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랑딸랑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지우는 손을 닦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30대 여성이었어요. 지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지우가 물었어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우는 숨이 멎었어요. 그 여자의 얼굴이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머리 스타일과 화장은 달랐습니다. 더 세련되고 도시적인 분위기였어요. 저, 박서연이에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뒤로 비틀거렸어요. 서연, 이라고요? 네, 민준이. 옛 약혼자였던.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죽었다던 박서연이 눈앞에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죽었다고 7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서연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깨어났을 때 기억이 없었어요. 제가 누군지도 몰랐죠. 지우는 문틀을 붙잡았습니다. 병원 침대 옆에 이지혜라는 이름표가 있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제 이름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지우가 물었습니다. 한 달 전 뉴스에서 우연히 민준을 봤어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요. 민준, 약혼, 사고, 전부. 지우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병원 기록을 찾아보니 제가 박서연이 맞았어요. 서연이 계속 말했어요. 민준을 찾아갔는데 펜트하우스는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김 여사님께 연락했어요. 그분이 이 주소를 알려주셨죠. 서연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민준의 아내인가요?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하은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여보, 누구? 민준의 말이 끊겼어요. 현관에 서 있는 서연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품에 안긴 하은이가 낑낑거렸습니다. 서연.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민준아.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서연은 민준을 보고 지우를 보고 하은이를 봤습니다. 자신이 죽은 줄 알았던 7년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민준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침착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민준은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거실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으세요.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준이 하은이를 지우에게 건넸어요. 하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애기가. 서연이 하은이를 바라봤어요. 네, 우리 딸이에요. 지우가 하은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민주는 서연을 보고 지우를 보고 하은이를 봤습니다. 서연은 두 손을 꼭 쥐고 앉아 있었어요. 지우는 하은이를 품에 안고 서연을 주시했습니다. 하은이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하지만 정적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려 했습니다. 그 순간 하은이가 다시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하은이에게 모였어요. 작은 아기의 울음이 새로운 국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